남을 남을 박수 쳐주니까 기분 좋죠. 중요한 건 여기 계시는 모든 사장님이 박수를 받는 그날이 빨리 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오늘 그룹을 어떻게 리드하고, 나는 그룹 없는데 나로부터 파트너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그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로부터 소비자가 서너 명 있다면 그룹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리드하고 경영할 것인가. 리드라는 건 나름대로 생각하는 있죠. 경영은 과정이다, 하나의. 어떤 과정이냐. 다양한 자원을 모으고, 이 자원이 사람일 수도 있고 시스템일 수도 있겠죠. 가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목표 지향적인 활동. 내가 이번에 소비자를 10명 만들어야겠다. 사업자를 30명 만들어야겠다. 세미나 인원을 늘려야겠다. 조직 내에 수반되는 모든 활동, 이거를 경영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영은 반드시 계획, 실행, 피드백, 다시 재검토, 또 하나의 계획,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그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효과성과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이란 뭐냐?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했는데 최대의 효과가 났어. 예를 들면 박미주 대표님이 메가월드 그룹을 운영하는데 1박 2일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홈미팅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홈미팅보다는 많이 모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효율성은 어떤 과정을 얼만큼 경제적으로 할 거냐, 이건 다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효과성이라는 건 그랬는데 얼마의 결과가 나왔느냐. 즉 성공적인 조직이라면 효과성도 높고 효율성도 높다. 그러려면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하느냐, 이게 바로 다 경영과 관계가 되는 거다. 안 넘어가네요, 사장님. 황순자 사장님 엔터 좀 쳐주시죠. 갑자기 말을 안 들어요, 제가. 황순자 사장님 어디 가셨나 보다. 어디다가 대고요. 자, 그러는 데 있어서 조직의 자원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저희는 결국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걸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사람, 그 중에 중요한 게 함께하는 문화가 어떻게 돼 있느냐. 예를 들면 유니시티 비즈니스는 미팅으로 주로 이루어졌어요. 미팅의 성격이 좀 다를 뿐이죠. 목적이 좀 다를 뿐이죠. 그런데 미팅의 꽃은 뭐냐? 스피치예요. 한번 자세히 여러분이 세미나 랠리를 보시면 스피치가 좋은 그룹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스피치가 장황한 그룹은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스피치에서 좀 하지 말라는 건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종교 이야기, 나이 이야기, 왕년 이야기, 이런 팀들은 좀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죠. 스피치 문화가 잘 정립되어 있는 그룹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누가 하셔야 될 일이에요? 리더. 저분이 스피치가 잘 막 끊어지고 그래. 그분은 말을 하기를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홈미팅에서도 자주 이야기할,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거기다가 액센트, 이렇게 세심한 신경을 쓰면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할 뿐이지 잠재된 다 거인들이 있다. 누구나 강점은 있다. 스피치가 열정적이다고 해서 반드시 잘하는 스피치는 아니다. 진지한 스피치. 저는 개인적으로 스피치를 못하는 스피치도 참 좋아해요. 남들이 봐서 못하는, 좀 떠듬거리고 전부 스피치를 잘해봐. 와, 저기는 짜놓은 판인가 보다. 근데 가끔씩 양념식으로 저는요 스피치가 뭐 이런, 너무 진실성 있고 좋거든요. 칭찬과 격려의 문화.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이런 문화가 이어진다면 나는 왠지 이곳에 오고 싶다. 효과적이겠죠? 그런 문화를 누가 만드셔야 돼요? 각자. 이제 시작하는 나부터. 나 리더가 되면 해야지. 아니, 지금부터 리더십니다. 배려하는 문화. 저는 익산에서 이제 동태사랑 시절에 식당 한 귀퉁이로부터 센터를 시작해서, 센터를 올겨울 넘기기 어렵다. 옮기고 버스 10대 들어가도 되겠다. 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이유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제 팀이 많이도 늘어나기도 했지만 어느 날 보면 제 팀이 공교롭게 안 올 때도 있었어요. 많이. 특히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와야 15명인데 3명만 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를 채워준 게 누구냐? 형제 라인이에요. 물론 그 이면에는 박미주 대표님이 동태사랑 이야기를 했던 배경도 있었겠죠. 동태사랑이 어떻게 생겼어? 도대체 나도 익산에 있는 사람 한번 안내해봐야지. 그 형제 라인 때문에 누가 열정을 받아요? 그 3명이 열정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자리 맡아 놓는 문화는 처음에도 없고 지금도 없어요. 만약에 형제 라인 파트너가 일찍 왔다. 앞자리 앉으셔야죠. 좀 똑같이 자리가 한 자리 남았다. 그런데 형제 라인이 스폰서 없이 하시는 분이 초보자를 안내했다. 좀 양보해 줄 수 있는, 우리 파트너도 올 거지만 우리 파트너는 또 어떻게 누구한테 부탁하면 되겠지. 이런 문화 굉장히 좋죠. 네. 이런 문화를 누가 만들어 간다고요? 우리가 만들어 간다. 함께하는 문화에서 중요한 건 스피치, 칭찬, 격려 문화, 배려하는 문화. 또 하나, 조직이 한 방향으로 한 목소리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정서입니다. 정서. 곳이라는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박미주 대표님이 UPJ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딱 만들면서 좀 연습해 갖고 가면 좋겠구나. 그래서 저도 바로 우리 그룹끼리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맨 처음에는 스크린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일도 하고 웃고 떠들기도 하고 정서 공감도 하고 맛있게 먹기도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를 매달 이제 연부킹을 해서 해놓으니까 누군가는 고생하기도 하겠지만 그날이 설레요. 모든 PD 사장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갓 PD가 가장 어려울 때예요. 스폰서님의 보호를 받고 PD를 간 거지 내가 간 거는 아니거든요. 100%. 그런데 이제 살짝 젖뛰기가 시작되면서 떡 주세요, 밥 주세요, 국 주세요, 짜증나요, 신경질 나요 파트너들이 많아지죠. 에너지가 제일 많이 빠질 때여서 사실은 가장 내면을 갈고 닦을 때예요. 그런데 PD 클럽에 오면 떡 주세요, 밥 주세요가 없고 뭔 문화가 있어요? 칭찬, 격려하고 화이팅하고 잘했어요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날이 힐링하는 날이래. 그러니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이런 문화를 처음에는 의도성을 가지고 만들어 가셔야 된다. 자, 두 번째, 신년회예요. 유일하게 나는 PD가 아닌데 드레스를 입을 수 있는 날이 신년회예요. 전에 디렉터 이상부터 한번 신년회를 익산에 호텔이 하나 들어왔는데 좀 하길래 한번 해봤어요. 너무 그날은 다 여우주연상 받는 주인공들 같았어요. 그때의 강한 기억이 있어서 드레스를 보면 빨리 입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행이 주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유니시티 여행은 한번 가서 보면 뭐 럭셔리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깜짝 놀라요. 이유는 뭐냐? 최소한 그 기간 동안만큼은 우리가 상류층의 삶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에 가든 파티든 풀파티든 파티가 이어져요. 그 파티의 문화, 여유로움, 받는 대접, 이 기억은 오래가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민간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나를 오래 불을 떼워줘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온 스폰서님들은 여행에 목숨을 걸어요. 그게 또 하나의 동기가 되고 성취한 그 사람이 다시 그것을 하게 되면서 조직이 확장되는 거다. 모이는 문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구호와 화이팅. 이달의 목표 디렉입니다. 최종미 화이팅 하는 순간에 디렉입니다를 많이 애쳐본 사람이 처음엔 디렉이 뭐요? 하지만 디렉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가고 못 가고는 떠나서 디렉입니다 하는 순간 디렉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체화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구호는 무의식에, 잠재의식에 깨우침을 주고 반복에 의해서 무의식에 들어가면 그것을 오래 기억해요. 저희가 이제 박미주 대표님이 보니까 항상 이렇게 구호를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도전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길래 그걸 조금 세분화해서 최종미 그룹에 구호를 맞춰봐야겠다. 그래서 열정을 이야기하시길래 저희가 미쳐야 미친다. 뭐 이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도 저희 쪽들이 초창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순한 사람을 좋아해요. 저 자신도 그냥 따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그런 분들만 어느 날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형들이 많고 가슴형들이 많고 생각하다 시간 가고 느끼다 시간 가요. 그래서 구호를 어떻게 졌냐? 지금 당장 즉시 빨리, 이렇게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오래 기억하더라고요. 갑자기 누워있다 지금 당장 뭐가 떠올라 지금 당장 즉시 빨리. 구호의 힘입니다. 많은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자, 2022년 메가월드 최종미 그룹 열정으로. 두 눈엔 자 무의식에 나오잖아요. 가슴엔, 두 발은 한 번 딱 뭐 이러면서 쏘기도 하고, 두 눈엔 관심을, 사람에 대한 관심을 좀 갖자는 거죠. 가슴엔 사랑을 받으려 하지 말고 주라고요. 주야로. 두 발은 한 번 더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관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구호들. 결국은 리더 게임입니다. 나의 그룹에 인재가 얼마나 많느냐. 많은데도 못 양육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있는데도 리더인지를 못 보는 경우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기준입니다. 뭘 하면, 뭘 요구하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 누구에 의해서 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의 자주적인 성격이에요. 이것이 희철, 이거 이렇게 되는데 뭔 줌이 있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지? 언제 잊어버릴만 착 찾아서 이것이고요, 저것이고. 그러면 그거를 같이 하는 방법이 뭐지? 아,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끝까지 찾아내서 해주는 그런 자주적인,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것이 나을까? 이것이 나을까? 저것이 나을까? 계속 효율성을 추구하죠. 이거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거면 내가 어제 뭐 어떻게 물어봐.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까? 이것은 각자 개발해 주는 거예요. 리더가 어떤 질문을 하고 리더가 어떤 일거리를 주는 건, 어떤 사람은 아이 나를 또 일 시켜먹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본인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 자, 교양이 있는, 단어가 교양이 있는 건데, 저는 교양이 있다라는 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거. 지금 내가 상가집 가면 좀 내가 즐거워서 미쳐 죽겠어도 좀 그 분위기에 맞는, 격에 맞는, 좀 노동자스러운 분위기에 가면 거기에 맞는,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 가면 거기에 맞는,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거하고 못하는 건 다르다. 좀 현실 감각이 있는,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이것을 할 것인지 저것을 할 것인지 이것을 좀 아는 사람, 이렇게 살펴보면 나와요. 저 사람은 막 너무 산만한가 했는데 어느 자리에서 보니까 너무 또 우아해, 너무 진지해. 이런 사람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모여놓으면 좀 듬직한 거, 뭔 문제가 있으면 좀 왠지 저 사람이면 해결될 것 같은, 그리고 나의 이익과 관계없는 문제여도 어떤 공익에 도움이 된다면 조금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거를 우리는 더불어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를, 그분은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일 거예요.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리더라고 한다. 그분의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하다고 해서 리더가 아닌 건 아니다. 그 자리를 만들어주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울 수 있다. 특히 저는 3년 전부터 제가 30대 유니시티 비즈니스를 제가 한 해 한 해 거듭해 보니까요, 사실 어쩌다 이런 회사를 만났는지, 제품이 조금 공부를 해보면 유니시티와 비슷한 제품을 찾아오라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예를 들면 마이크로바이옴 이야기가 2018년도 하도가 되니까 이 회사는 제품을 출시해 버렸잖아요. 제가 가진 지극히 주관적인 상식에서 유니시티는 아마 지금의 얼굴을 나 250살까지 살게 해줘 라고 해도 그 제품을 만들어낼 실력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모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 누군가가 터뜨려줘야 수요가 일어나니 안 만들어낼 뿐일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믿음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이왕이면 효과성과 효율성에서 저녁 내 상가집 가서 울고 누구 죽었냐, 이런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게 낫겠어요. 질문을 뚝 던져주면 알아서 착착착착 찾아서 응용을 할 줄 아는 30대들이 효율적이겠어요.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의 생각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위기감들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래 산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어요. 가장 전 세계에 돈을 많이 거머쥐고 있는 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 흔히 말하는 노후, 그런데 냉정히 말하면 지금 구글에서는 2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험을 계속 해가고 있거든요. 제가 130살까지만 산다고 해도 제 나이 59세인데 60이라고 하고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고 부모가 키워준 나를 빼면 앞으로 그 몇 배수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유니시티가 아니었다면 식당을 통해서 소득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을까? 나는 건강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 가서 마이크를 들고 있어 지금. 흔한 개모임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가장 미래를 피부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나이대는 시니어예요. 흔히 말하는 시니어. 냉정히 말하면 65세까지는 청년. 이 시니어들 저는 요즘 굉장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과거에 왕년에 경력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산전, 수전, 공중전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사람의 마음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도 있고요,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을 피부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들이 유니시티의 도구를 통하면 좋아질 것밖에 없거든요.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때 되면 돈 들어오고. 이희연 사장님이, 이희철 사장님 쌍둥이 동생이에요. 이희연 사장님의 친구가 이영걸 사장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뭐 디자인 쪽을 전공한 분인데 그분의 엄마가 6월 달에 5월 달인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건행정직 공무원인데 다음 달 정년을 한대요. 그때 나온 얼굴보다 지금이 훨씬 예쁘거든요. 그때 얼굴보다 지금이 훨씬 밝거든요. 그때 몸매보다 지금이 훨씬 좋거든요. 그 스피치를 이제 지난달 하는데 연금도 나는 받고 있다. 근데 연금보다 더 많은 소득을 유니시티에서 받고 있다. 그러면서 원격결에 이달의 목표 PD입니다. 엄마, 내가 PD가 갑자기 튀어나와 버려. 아, 그건 무의식이 PD 가라는 겁니다. 계속 갈 때까지 외치셔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침 UPJ에 골프 모임이 있는데 한 자리가 비어서 그분을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나이는요 돈 쓸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제대로 잘 살았으면. 자식들은 자식 알아서 써요. 연금 250도 알뜰살뜰히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500이 더 나오고 600이 나오고 1000만 원이 더 나온다고 생각하면 뭐에 돈 쓸까요? 좀 의미 있는데 돈 쓰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뭘 더 바랄까요? 나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행복인데,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은 인생의 지혜인데, 그리고 상황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30대가 많은 우리 그룹에 좀 시니어들이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액티브 시니어를 한번 만들어내 봐야겠다. 그 다음에 앙코르 시니어를 한번 만들어, 이게 신조어예요. 2022년 이 세대들이 등장할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시대들이 다시 부활하는 시대. 그래서 저는 계속 60대들을 잘 관찰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조직의 색깔을 바꿔. 30대가 너무 많아? 그럼 좀 장년층을 늘려. 또 하나, MZ세대라고 했지만 2022년 코리아 트렌드에서는 X세대 주목합니다. X세대는 40대들. 그들은 자본주의를 경험한 세대들이에요. 이 피부적으로 돈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리고 건강의 중요성을 알아요. 가장 소비를, 그래서 나의 그룹을 다양한 연령체 내가 원하는 색깔대로 만들어가는 게 좋은 그룹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람. 우리 그룹을 만들어가는 또 하나 시스템입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한 번은 교육으로 다시 태어난다. 똑같은 시스템이지만 미팅의 문화가 약간 다르죠. 과거에는 줌 미팅이 돌아갔습니다.
줌 미팅의 기본 예의는 비디오 켜는 문화. 누가 먼저 켜야 할까요? 내가 먼저. 그리고 자꾸 그걸 상기시켜 줘야죠. 이제 완화되면서 현장 미팅과 줌 미팅을 병행하는데, 과거에 줌 미팅이 돌아갈 때 우리는 매일 월요일 저녁하고 화요일 매일 누군가는 애프터 진행을 해요. 소그룹이 아무 때나 들어가 봐도 애프터 미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가 항상 여기 쳐보자, 여기 쳐보자, 여기 쳐보자. 저분은 형제 라인 리더가 있으니까 형제 라인 쳐보자. 제가 이렇게 호스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부 내 파트너만 막 이렇게 챙기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참 행복하다. 서로 형제 라인을 챙겨서 그쪽 한 타임이라도 더 배려하는. 그리고 후속도 적당히. 사장님, 왠지 사장님 뭔지 모르지만 기운이 좋아요. 내일 저녁에 또 들어오세요. 사장님 찾아보. 이렇게 해주는 센스.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요. 그러면 리더는 뭐를 해야 하냐? 월요일 오전에는 어느 쪽들이 주로 모여서 듣는지, 홈미팅이 이루어지는지 알잖아요. 월요일 오전 호스트는 김선미, 월요일 저녁 홈미팅 호스트는 누구, 이것만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잘하는지 관찰해주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그 다음 보완해줄 게 있으면 가끔씩 등장해서 너무 딱딱한 저기다 그러면 가끔씩 중간에 박수도 좀 음소거 해제하고 쳐주고, 화이팅! 이것도 해주고, 양념을 무얼 보완해 줄 건지. 그래서 문화를 리더가 원하는 방향대로 정착해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지사가 오픈을 하면서 일단 지사가 1번이다. 그래서 줌을 송출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줌을 못 활용하게 돼 있잖아요. 지사 중심의 대전지사, 광주지사 일주일에 2번씩, 인천지사, 서울지사 이렇게 센터 중심이 아니라 지사 중심. 그래서 그곳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려면 선릉센터에 PMC 스쿨을 저번 주 금요일 시작을 했어요.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대전지사에 PMC 스쿨을 시작을 했어요. 뭐 선릉지사도 뭐 거의 꽉 차게. 그 다음은 대구지사. 이렇게 리더가 강주지사 이렇게 옮기면서 지사 중심으로 사람이 모일 수 있게끔 자꾸 의도적으로 뭔가 리더란 일거리를 찾아내는 일을 하셔야 된다. 홈미팅만 이어지고 있다면 가끔씩 센터 미팅을 막 오늘 주문 스피치도 필요한 거죠. 사장님, 센터 미팅에 가면 좋았던 점 있죠. 그거 스피치 좀 리얼하게 이렇게 하면 거기도 한번 가볼까 하는데, 그날 호스트가 다음 주 센터 미팅엔 대단하신 누구 이렇게 하면 후속하기가 좋죠.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다.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장 미팅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센터를 가진 사람과 지사의 리더, 그러면 다 현장 미팅이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줌을 매일 못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오류가 있냐, 전부 다 함께 소그룹 문화가 활성화돼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미안한 이야기지만 개인적으로 저희 그룹은 소그룹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해. 좀 어떤 때는 끝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일요일에 남자가 막 잊지 못할 막 하면 또 난리가 나요. 줌에서 막 안 끝나도 되는데 막 난리가 나. 거기서 막 또 그것이 좋아서 오는. 그러다 보니까 진행 측에서는 끝나는 시간이 되면 끝나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는 이렇게 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스피치가 이어져, 지금 하이라이트가 남아서 1박 2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탁 끊어져 버리는 이런 오류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인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따로 저희 같은 경우는 박미주 대표님과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줌에 들어가는 날은 우리가 호스트 맡은 금요일 오전 전주, 일요일 저녁 이 두 타임은, 그다음에 수요일 저녁 우리 그 강남 센터에서 송출하잖아요. 이런 날들은 원칙 미팅이에요. 줌의 원칙 미팅. 나머지는 저희 그룹 지사는 송출을 못하니까 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이 또 역시 올라서 매일 돌아가요. 매일 일주일이.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호스트가 되겠죠. 그럼 호스트들은 호스트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호스트를 그 사람이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라인의 리더가 이미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혹시 그 라인의 리더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은
것도 거기보다는 이분이 효율적일 것 같다. 왜냐하면 거기는 형제라인들이 많이 모여 있고 이분은 조금 오래됐으니까 그분의 위치도 있고 뭐 등등 이렇게 약간의 서로 쌍방의 소통이 된다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홈미팅을 할 수 있다. 저 개인적으로 홈미팅은 양육의 목적입니다. 사업자의 질을 채우는 거예요. 홈파티는 주력을 좀 깊이 내려가기 위해서 소비자를 찾아내주는 일들. 그래서 홈파티는 룰이 없어요. 그날 온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냐,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사람을 외로워 그리워해. 그러면 그 사람의 FRM을 하면서 사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기 사장님도 만만치 않게 슬프고 했던 사장님 한번 사는 이야기 좀 해줘 볼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 마지막에 데모를 할 때도 있고 마지막에 그냥 주력 제품 한두 가지만 할 때도 있고 그냥 제품 시연회를 할 때도 있고 이게 룰이 없는 게 홈파티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때는 꿈 이야기 하다가 내일 센터에서 베개요 이렇게 하고 끝날 때도 있고 이 홈파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모와 제품 그 다음에 프로모션 후속 조치 목적은 우리 미팅의 목적은 다음 약속이 이제 기필코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데 필요한 문화들을 만들어 간다. 가끔씩 스피치가 3,000% 빠지는 사람은 잠깐 오시라고 해서 사장님 그걸 요렇게 줄이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부각하게 해요. 이렇게 해서 좀 디테일하게 그분이 스피치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스피치가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 홈미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모든 홈미팅은 책은 이제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에 맞는 책. 이 사람이 지금 꿈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단계다. 꿈꾸는 다락방. 예를 들면 보물지도를 해야 돼요. 보물지도. 작성 요령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분이 네트워크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하다. 소비가 직업이다. 마이크로 트렌드 등등. 그거를 발표한 사람 맘대로 발표하게 하시면 안 돼요. 사장님 해갖고 언제까지 한번 갖고 와 보셔봐요. 그러면 발표하는 요령. 그러면 이분이 발표하면 사람들이 착 집중하고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기분을 느껴보잖아요. 다음에는 더 잘하려고 하죠. 근데 빠지지 말아야 할 건 꿈이에요. 꿈 리스트를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발표할 사람이 있으면 가장 좋죠. 이제 어릴 때부터 쭉 다 적다가 보면 키워드들이 있어요. 딱 보면 키워드 가난. 그 다음에 학생회장. 이분의 욕구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좀 과거 한 장을 세 줄로 줄여요. 참 가난한 집에 태어나 그래도 인정은 받고 살았던 것 같다. 그러면 다 줄이죠. 읽는 본인은 알잖아요. 한번 적었으니까 울컥하죠. 유니시티를 통해서 첫째, 내 자신을 위해서는 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속한 이웃 사회를 위해서 또 국가관이 있는 좀 포부가 있는 사람 국가를 위해서 세계관이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잊지 못할 홈미팅 이정훈 이희철 대표님이 저로부터 10단계예요. 이정훈 대표님이 10단계예요. 다 부업이었어요. 그 10단계가 내려가더라 다 부업이에요. 오로지 후속도 내가 해야 되고 소비자 관리도 내가 해야 되고 센터 운영도 내가 해야 되고 청소도 내가 해야 하고 전부 제가 다 부업도 저 1년 부업으로 했거든요. 제가 할 일 천지예요. 그런데 명단들을 보니까 잊어도 안 버려요. 명단들이 없어요. 다 백수들이 많고 어쩌다 제품 먹을 사람이면 막 척이 서울에 있고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어. 제 현실 답은 하나다. 너희들은 부모밖에 없다. 이벤트를 잡자. 그래가지고 막 소고기 삼겹살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때 막 이종성, 장혜경, 아버지 엄마가 나와가지고 뭐 이종성 사람은 원래 반듯하시지만 장혜경 사람은 좀 삐딱해요. 나 그런 거 안 할 건데? 뭐 이런 스타일. 그럴 때 사장님 우리가 고기는 사갈 테니까 야채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컨하우스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홈미팅. 그때 처음으로 이정훈 사장님에게 낸 숙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였어요. 그날 눈물바다 됐어요. 눈물바다. 어느 날 좋은 집이 그 자기 압수표를 받은 게 연쇄부도를 낳는 상황. 아빠 친구 집에 내 책상이 없어지고 화장실에서 자기가 이렇게 숙제를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것들.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내 감정을 흔들 수 있는. 그런데 거기에서 한강의 기적이 나왔어요. 한강의 기적. 제가 처음 이정훈 사장님을 영등포 첫 강의를 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눈으로는 대학생이 돈에 좀 환장했나? 이런 생각을 살짝 가졌어요. 뭔 사업 설명을 돈으로만 받나 보다? 어떻게 하면 성공해야 합니까? 뭐 이렇게 첫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어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뭔 공부를 하니? 아, 내가 지금 바쁘니까 전화번호를 주면 갈 때 책을 적어주겠다. 그 다음 익산에 그 책을 읽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건희 같은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제가 그때 충분히 가능하다. 나이가 몇 살이냐? 40대 되면 헬기도 타고 다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정훈 대표님은 저는 그냥 누구에게나 하는 말을 했고 이정훈 대표님은 감동했대요.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꿈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의외로 여러분 주위에 정말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물어봐 줬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줘요. 제가 어김없이 6대 세대들의 꿈이 뭐세요? 그러면 장혜경 사님 스타일 현모양처 다 이뤘는데요? 그래도 생각을 해요. 의외로 90%는 뭔 꿈이요 이 나이에 하지만 생각해요. 같이 적어보는 이 홈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이유를 실현하는 것도 나고 실현 못하는 것도 나예요. 그건 뭐냐면 능력이 아니고 관점의 이동. 5년 후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루어졌을 때의 어느 날 주제를 선정하라. 등장인물을 해라. 나는 무엇을 하고 있냐? 오감을 이용한 언어로. 그러려면 내 이 사업을 하는 이유 5년 후의 모습을 먼저 온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면서 그들이 저 사람도 나와 비슷한 과거가 있고 비슷한 꿈을 이루어가고 있네. 공감대를 형성을 통해서 내 아픔을 이야기해보면 빨리 또 친해집니다. 내 꿈을 알면 왠지 내가 꿈이 소중하니 네 꿈도 응원해주고 싶은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비즈니스적인 사고, 시스템적 사고. 뭐냐면 많은 분들이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어 죽겠다는 분도 있고 스폰서 꼴배기 싫어서 사업 못하겠다는 분도 의외로 있어요. 그들의 기준은 뭐냐? 좋냐 싫냐예요. 그리고 성격이 안 맞대.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고요. 냉정히 보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한 명밖에 없어요. 가끔씩 저도 그런 사람 있어요. 다듬어지지 않은 초보자는 저에게 뭔 말인지 못해요. 별 볼 일도 없구만 막 대놓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별 볼 일이 있다고 없든 없다고 했든 저 사람 왜 이렇게 꼴배기 싫을까?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느낀 대로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이 자기가 생각하는 우스운 사업이니까. 근데다 옆에 있는 스폰서는 필요 이상으로 막 프로모션을 하니까 일부러 나는 네가 그렇게 대단해도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너한테 중요한 사람이 막 일부러 의도적으로 까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밉지 않아요. 왜? 그분의 관점이니까. 그래서 이 비즈니스적인 사고란 어떤 거냐?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만 생각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이득이죠. 근데 이왕이면 그런 사람이 우호적이면 좋겠죠. 그럼 우호적이려면 사람은 아무리 바보여도 네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알아요. 그럼 그런 사람일수록 더 따뜻하게 대부분 흔히 말하는 좀 깐깐한 사람들, 삐딱한 사람들의 유형을 제가 보면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해. 약간 동물의 왕국처럼 내가 중요해. 어릴 때 뺏기고 살고 학대받고 살고 이런 본능이 있다 보니까 저는 항상 그런 분들을 보면 저분의 원인이 뭘까? 어떤 부분을 터치해주면 그분이 좀 이쁘게 세상을 볼까? 이런 관점, 효과적인 관점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나에게 싫어하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분을 좋아하기는 어려워도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저도 많은 사람을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그분이 왜 저렇게 됐을까? 그분은 왜 저런 단어밖에 못 쓸까? 사랑할 수는 있지 않겠어요? 사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을 하면 돌아 눕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격이 문제인 게 아니고 관점이 문제인 거예요. 그 관점은 문화 속에서, 시간 속에서 바뀌어질 건데, 빨리 바뀌어지는 방법은 내가 먼저 바뀌면 돼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 파트너 온다니까 오잖아. 그죠? 그러다가 성공하신 분 여러 봤어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많은 사람을 좋아하면 더 좋겠지만 좋아할 수 없다면 사랑하기라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면 삐딱하고 안 삐딱하고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를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봉사하는 일을 시켰을 때 막 정말 자기 일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사장님 전에 보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크던데 구호 미리 예고 이거 한번 이따 부탁드릴게요. 이따 하세요 보다 부탁드릴게요. 훨씬 듣기가 좋잖아요. 아, 저분이 나를 그 삐딱이가 갑자기 막 저기서부터 뛰어와요. 왜 그래? 갑자기 닭살 돋게 안 와 막 이런 모습 많이 봤어요. 보람이죠. 예.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 막 싸움하는데도 막 나서서 가름에 타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쪽에 있어서 리더인 내가 싸움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때로는 큰 소리 쳐줄 때 한번 쳐주면 도움 되겠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셔라.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셔라. 내가 풀고 싶은 숙제를 누가 잘할까? 이 일을 나 말고 누구에게 시키면 더 잘할까?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게 효과적이잖아요. 또 하나 시스템적으로 보면 강압적인 것보다는 편안한 게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어를 할 때 누구 나와보세요 이거보다 누구를 모셔보겠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쓰는 단어가 무의식에 길들여진 나머지 나한테는 익숙하지만 남에게는 얼마나 듣기 싫은지를 몰라요. 분위기가 좋았다가도 그 사람 하나가 오면 갑자기 경직돼. 또 뭔 상처를 받을지 모르니까. 혹시 이런 관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라. 좀 나는 웃었어. 근데 눈 봐봐. 깔고 있잖아.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 그다음에 적극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될지 안 될지를 모르지만 아까 박미주 대표님 잠깐 옆에 앉았는데 사장님 팀에 그 연극하는 사람 있잖아. 이름이 뭐지? 그래서 제가 서준모 적어줬어요. 어제 여기 뒤치다거리 다 돼. 칭찬 좀 해줘. 스폰서님 거기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저쪽 룸에서도 거기가 다예요. 쓰레기 다 치우고 제 앞에 저도 물론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초보자들은 에너지 하나도 없을 수 있잖아요. 저도 쫙 앞에다 막 해놨는데 조금씩 박스가 여기에 또 한 박스씩 대기해 있는 거예요. 다 없어졌는데 누가 갖다 놨을까 하고 보니까 서준모 사장님이 오늘 아침에 또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서준모 사장님이 했구나. 이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조직이 문화가 자꾸 그 좋은 쪽으로 본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적극적인 사람, 그 사람을 보이지 않게 리더들은 신경 쓰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이 안 되면 근데 그 스폰서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준모 사님 파트너다 그러면 왠지 한 번 스치고 갈 것도 더 챙겨주게 되잖아요. 물론 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이 성공하는 분위기. 빈말은 아니죠. 우리 바쁘죠. 화장실 가기도 바쁘고 내 파트너 챙기기도. 앞에 봉사하시는 분 잠깐이면 되잖아요.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이게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그 한마디에 힘을 받잖아요. 네. 그다음 성실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성실이라는 건 누군가 오다가 주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아이디어를 하나 줬을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를 성실한 사람은 답이 나올 때까지 찾아요. 이걸 뭐냐면 디자인 싱킹. 생각 속에서 디자인을 계속해요. 이 방법보다 이 방법이야. 이정훈 사님 스타일이 그러거든요. 제가 오다를 하나 주면 막 혼자 나를 세고 막 해서 풀어가지고
스폰서님,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요, 이것이 저것이고 그것이 그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의 맞죠. 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했으니까. 하지만 가끔씩 그러면 수정안을 내가 낼 수가 있잖아요. 아, 효과적인 건 그건 이런 측면에서는 좋지만 이런, 아유, 역시 맞네요. 이런 게 시스템적인 효과성과 효율성이 아닐까. 저는 모든 결정을 할 때 첫째는 지금 우리 조직이 어떤 상황인가 제가 판단하고 제가 디자인 싱킹을 많이 해보죠. 이렇게 효과적인가,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저런 문제가 해보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해보죠. 그리고 지금 다 다이아몬드들이 되셨지만 원래도 4명 방이 있어요. 내가 이걸 줌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이렇게 해서 센터 중심으로 한번 가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라고 던지면 막 각자 의견을 내죠. 지금 우리가 쫓겨나야 돼. 세미나. 저번부터. 그래서 겨우 위기를 넘겼어요. 9월은 1박 2일이니까 그때까지는 괜찮대. 아, 그러더니만 요일을 나누면 12월까지는 버틸 수 있대. 근데 막 9월 달도 막 넘치니까 막 좋기도 하지만 막 죄인 같아요. 죄인 같아. 막 빨리 뛰쳐나가요. 막 정신없이. 예, 장소를 저희도 예약을 해서 이제 12월부터는 1박 2일은 못 봐요. 예, 그래도 이제 서로 날짜는 틀리게 해놨으니까 이제 교류는 또 필요하면 또 하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문화, 그리고 리더가 그걸 가진. 자, 감정 분리. 좋냐 신좋냐가 아니에요. 성격이 나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의 관점이 다르다. 그러니 비즈니스를 하는데 감정은 빼라. 스폰서와 내가 잘 안 맞대. 같이 살라가니? 같이 살 거냐고요. 비즈니스 할 거잖아요. 스폰서가 원하는 게 뭘까에 그 파트너가 원하는 게 뭘까? 관점과 자세가 중요하다. 자,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개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죠. 이왕이면 말의 시가 고우면 좋겠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부탁일수록. 그리고 뭘 도움을 청하는 건지, 부탁을 해야 하는 건지, 너를 칭찬하는 건지에 따라서 말의 시투는 바뀌어야 된다. 중요한 부분이죠. 전 개인적으로 왜 열정이 있나? 박미주 대표님이 나보고 열정이 있으라고 해서 제가 열정이 있을까요? 내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유니시티를 처음 만났을 때 사업을 안 하려고 만났지만 세미나에 와서 사업을 해야 할 이유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보상을 보게 됐어요. 무한대로 준대잖아요. 싹 다 준대잖아요. 얼마를 받아야 할까지는 네가 정하래잖아요. 올해는 살 거고 건강하게는 살 건데 월에 수십억은 벌 일이 있겠다. 언제 일지는 모르지만 그 시기를 단축할 수, 가난하게 살기도 틀렸다. 얼만큼 큰 부자가 될 거는 내가 그걸 상상하느냐 게임에 달려있다. 얼마나 빨리 이룰까는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잘할 것 같은데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능력을 중요시해요. 능력이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꿈을 가진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대성할 수 있어요. 서준모 사님도 어느 날 강의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뭐 중학교 중퇴를 했다든가, 어느 누구도 그가 중학교 중퇴한지 그 강의하기 전에 몰랐어요. 지금 파트너들이 요새 뉴피닌이 나오면 거의 PD가 그쪽이거든요. 2년도 안 돼서 사파이어를 갖고 지금 루비를 꿈꾸고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도 보면 꿈을 정확히 본 거예요. 그리고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못 오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뛰는 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꿈에 미친 비저너리들을 많이 만들어낼까? 이게 제 숙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 오전은 제가 토크쇼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10시부터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이고 처음 보는 일 스피치 한번 해볼까요, 어쩌고 저쩌고, 유니시티 제품은 왜 영양소 상태여서 세포에 먹여서 항산성을 유지하는, 반드시
건강이 목적이다. 치유는 기본. 뭐 이렇게 하고 막 웃고 떠들고 자 모셔보겠습니다. 막 하고 막 내 맘대로 해요. 맘대로 웃고 떠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누군가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 말고도 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타임을 이제 비전 스쿨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해요. 자, 내 안에 나를 찾아서 나는 어떤 기질의 사람인가. 그 다음 내가 살아가면서 잘했던 일 뭐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일단 우리 다이아몬드들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PD 사장님들 한번 사업자는 나눠서 하지만 PD들은 어느 정도 꿈을 찾아진 사람들이니까 한번 1박 2일 하면 그 8주 정도 할 거다. 6주 정도 한 분야를 엑기스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살짝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생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제 사명은 저는 뚜렷해요. 저는 유니시티는 도구예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돼서 정말 더불어 잘 사는 우리 보면 진짜 저 사람 불쌍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데다가 사업 시키느니 돈을 주고 말아. 이런 분 있죠. 우리 식구들 중에도 많아. 아이고 답답하게 그렇게 답답할까. 누나 나는 괜찮어. 나는 건강해요. 지가 먹어야 할 놈인데 그리고 그 병원 의사가 내 친구 형이요. 아무거나 먹지 말래. 야 이 새끼야 나는 네 누나야 이놈아. 이 얼마나 답답해요. 다음 조직에 강사가 많으면 크로스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강사는 잘하고 못하는 강의가 없어요. 자기 달란트껏 발휘하면 돼요. 제 서준모 사장님이 첫 사업자가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가 막 갑자기 열정이 생겨서 4일이 남았는데 강화도에 있는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 고혈압 당뇨 고지혈 있으면 명단 내놔. 그 명단 저기 금화전선의 사모가 거기가 중병이에요. 중병. 좋은 건 다 먹어도 아파. 그래서 금화전선 사모를 연결해 줬어요. 주모 씨 건강사업은 되는 일이야. 내가 도와줄게 해봐. 이런 거죠. 가지고 막 목사님 누구 막 이게 모아준 거예요. 4일 만에 넘치는 디렉을 갔어요. 근데 그분은 해도 될련지 모르지만 막 이 신경정신과 약까지 왜 강남댁이 거기 시골에 처박혀서 좁은 동네에서 나갈 데가 없으니까 맨날 집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사람을 불러내서 매일 꽃불 치는 것도 그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가 아쉬운 사람이야. 불러들이는 사람이. 이해돼요? 놀고 싶어서 그냥 노는 거지만 그런데 여기 나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분은 이름을 똑바로 외운 이철이 스판사님 뭐 단어가 꼭 하나씩 틀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틀려나 몰라. 종미면 미정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랬던 분인데 이제 진천센터를 운영하거든요. 잘하는 일은 사람을 잘 베풀어요. 오면 밥 못 먹여서 막 묵은지 막 김밥 싸서 막 주고 그리고 사람을 좋아해. 난 막 유니시티가 자친구다. 내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주고 놀아주냐 이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잘. 지금은 강의도 잘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유는 뭐냐? 거기에 철스데이를 만들었어요. 뭐 어떻게 일거리를 줄까? 이철 대표님의 철자를 타서 철이가 운영하는 데이예요. 그래서 스폰서님 우리 쪽에요. 디렉 시니어들의 앞으로 PD도 갈 사람들 또 강의할 곳이 필요하니 이거 어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해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식상해요. 그래서 이제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으로 해가지고 2디렉 이상 막 뚝 돌리니까 울고 짜고 막 초보자들이 와도 다 분위기가 좋잖아요. 이거를 신림센터 월요일 날 거기에서 이제 매주 제품 그러면 제품 현장 강의니까 안 하는 분들도 크로스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잖아요. 많이 서보면 잘하는 강의다. 강의는 전부 저는 개인적으로 김석정 사장님 강의 굉장히 좋아해요. 김석정 사장님 같이 그렇게 하는 강의가 잘하는 강의. 그분의 우리에게 필요한 강의인 거지. 잘하는 기준은 못하는 거 같이 하는 사람도 잘해요. 예를 들면 그 치과원장 사모였던 김선인 사장 같은 경우는 울보야. 우리가 처음에 내 사랑 울보. 날마다 울어. 왜 우냐? 스피치를 시키면 허긴 이야갔는데 이놈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눈물을 막 뚝뚝 떨어뜨려요. 그리고 말을 막 하는데 막 너무 막 듣는 우리도 힘들게 말을 했어.
그분이 일요일 호스트를 보니까 잘 보세요. 호스트도 지금 얼마나 이게 발전한다라는 거죠. 기회를 주면 강사는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리를 주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링. 내가 뚱뚱한데 뚱뚱함이 드러나는 옷을 입는 건 격에 맞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신경 쓰고는 싶었어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제가 다이아몬드 갔을 때 다이아몬드 의상 중에 보이시한 스타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시한 스타일을 한번 해봐야죠. 다 그냥 저 옷을 해주는 분이 주로 공주풍이라 그냥 공주풍으로 가다 보면 지금 다 더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자기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그걸 이렇게 한다면 좀 별로 고민할 게 없잖아요. 이미 고민 정리는 끝났으니까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침 그 리피 스타일러 1호 나는 리피 스타일 성신여대 뷰티학과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없으니까 말씀드려요. 어제 저녁 늦게 아들은 있어요. 아들은 뭐 영상 뭐 이쪽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이뻐요. 뭐 스타일을 하니까 이쁘죠. 근데 말씨가 예뻐요. 그리고 강의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요. 아, 저분으로 인해서 또 색깔이 한번 바뀌겠구나. 아, 그분 자리도 필요한데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여행 갔을 때 한번 이렇게 자리를 줬는데 너무 아쉬워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철수데이가 제품 자리는 잡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비전 스쿨이 끝나고 나면 스토리 인 스피치, 꿈 이야기들, 그래서 다양한 파트너들 교류하고 그 다음에 신림이 어느 정도 제품 여기에 들리면 이제 저기 진주에 이제 제품 강의가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진주센터 겁나 좋아하네.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쪽은 이미지 스타일링 강의를 쭉 이어서 하면 이게 단계 조직이 성장도하고 성과도 나고 내가 내 맞는 이미지를 찾으면 얼마나 자신감이 생길까. 자, 제가 하고 싶은 이거예요. 나의 핵심 가치가 뭔지. 저의 핵심 가치는 최선이에요. 난 인생의 최고가 되고 위해서 살아본 적은 없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너무 화나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 그건 괜찮아요. 난 최선을 다한지 내가 아니까. 이렇게 나의 천부적인 재능이 뭔가. 나는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만들고 싶은 나는 올바른 가치관 가진 사람들 부자가 될 수 있는 나의 비전 5년 후에 나는 10년 후에 나는 20년 후에서 셀프 리더 내 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셀프 리더잖아요. 자, 꿈 너머의 꿈을 꾸다. 지금 제 조직의 현실이에요. 저는 50명 가까운 PD를 예전에 박미주 대표님이 저 막 PD 가고 한 명의 PD가 나왔는데 PD 100명과 함께 포부가 뭐였냐면 너무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파트너 가지고 외제차 퍼레이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사진 100명 중에 우리는 2명이야. 나도 언제 100명의 PD가 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인원이 1명씩만 늘리면 근데 목표는 그렇게 세우면 안 돼요. 2명씩 늘리면 3명 늘리는 사람이 있고 1명을 늘리는 사람이 있어요. 1명도 못 늘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는 된다. 100명의 PD를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지금 다이아몬드가 저로부터 저 포함 4명 이상이 이들이 2명씩을 생각하면 안 돼요. 3명씩. 그런데 저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외치는 건 3명이지만 다이아몬드 후보감이 라인나임에 누구니 저는 한 20, 30명을 적겠죠. 그들과 가끔씩 만나면서 대화를 하겠죠. 최소한 10명의 다이아몬드 애친 게 되게끔. 세미나 인원 1000명.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분리하면서 가까스로 끼어 넣어서 500석. 그렇게 장소가 없을까요? 짓는 게 빠를 것 같아. 네. 500석을 구했는데 이제 이정훈 대표 우리 머지않아 또 1000명 차겠는데요? 그들의 마음에 찬 건 찬 거예요. 그렇죠? 우리 또 세미나 나가서도 우리 또 분리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밌는 일이지. 그렇게 되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 날짜를 나누는 방법, 스폰서님한테 보고 배웠잖아요. 지역을 나누는 방법. 저희 쪽은 경기도 쪽하고 이게 밑에 쪽
위에 쪽, 밑에 쪽 2번 하는 거. 리더들만 2번 움직이면 되는 이런 최악의 경우와 최고의 경우를 생각해 가보는 겁니다. 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할 때 이루어질까 하는 게 꿈이에요. 그걸 구체화하는 게 현실로 이루는 방법이에요. 꿈 너머의 꿈을 꿔라. 말도 안 되는 꿈이라도 꿔라. 왜? 성공은 상상력 게임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열심히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거는 AI가 더 잘해요. 우리 생각은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원하는 일, 생각대로 된 일이 많을까요?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았을까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는 되지 않는 일이에요. 어떤 생각대로 되냐? 내 꿈대로. 그러려면 반복이 의해서 어제 이정훈 대표님 이야기하던데 무의식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거침없이 성장하는 메가월드그룹이 전 세계로 나갈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내가 전 세계로 나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5대양 6대주를 누리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은 5년 후에 어디에 있습니까? 10년 후에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3개월 후 1박 2일에는 몇 명과 함께 하실 겁니까? 이번 연말의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직급으로 있을 겁니까? 내년을 지금부터 계획을 하시는 사장님이 되셔야 돼요. 황순창 사장님 음악 넣은 거 하나 있는데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메가월드 음악이요? 뭐야? 황순창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만약에 안 나오면 사장님이 좀 해달라고 했는데 다 넘어갔네. 음악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메가월드 더 나은 내일이 있는 세상 우리 앞에 펼쳐져